자, 저희가 늘 이 시간대 하는 공매도가 너무 전날 많이 나와가지고 하루짜리 금지하는 종목들을 매일 발표를 하거든요. 오늘 공매도가 금지되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어딘가를 살펴보고 이 중에서 한번 투자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부터 보고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는 오늘 가장 우려가 컸을 텐데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대차, 공매도 모두 괴로웠는데 아마 하락은 폭락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공매도 금지가 돼 있다는 것들. 코스닥에서도 암랩이 있고요. 테크윙도 있고 젠백스 등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암랩은 아마 정치 테마주까지 같이 엮여 있는 것 같거든요. 저 두 가지 종목들이 있어서 오늘 먼저 우리 길건우 FR 자산관리 대표 이주 SP 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 종목으로 한 번만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 중에서 공매도 금지됐다고 100%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만 긍정적인 영향은 있겠죠. 길건우 대표가 보는 종목 있다면요? 저는 화장품 보입니다. 화장품? VT. 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섹터 자체가 사실은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공매도만 해제됐다라고 해서 금지됐다라고 해서 딱 튀어오르기는 애매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네, 관세도 봐야 되고 주변 상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화장품은 여기에서 조금 논외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한다라는 것도 없고 추가 관세를 할 것도 사실은 화장품 섹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VT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로 미중 수출 품목보다 일본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또 수혜를 볼 수도 있고요. 작년 매출 볼 때도 재작년 매출 대비해서 46%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업황 자체가 괜찮은 구간이고 관세랑 별 상관이 없고 미중 사이를 벗어난 일본향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출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일 하루 동안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공매도를 칠 수 없는 종목 중에서 리들샷이죠. 네, 맞습니다. 리들샷을 오늘 또 얘기했고 K뷰티 특히 이제 미국 쪽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일본 쪽 비중이 크다는 거 이것도 이제 VT에 대한 하나의 체크 포인트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주 본부장은 앞서 말한 표 중에서 좀 주목하는 종목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안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는 듯 했으나 또다시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부분이 또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야권 후보 말고 여권 쪽의 인맥주들이 그냥 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게 정치 테마주 인맥주는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면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그 중에서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보신다고 한다면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확정되면은 또 그 후보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주들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순환이 도는 구조를 좀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누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저거 아니더라도 안랩은 기술적인 재료도 있잖아요. 회사 자체는 워낙 좀 괜찮은 회사인데 과거에도 21만 원 갈 때도 대선 때였습니다. 그걸로 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기업보다는 사실 이 안철수 국회의원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시장이 너무나 답답하니만큼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인맥주들 보실 텐데 보실 때 꼭 변동성 주의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장이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래도 아직 사이드카가 갈 정도는 아닙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4.5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3%대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수급을 좀 보면 외국인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선물을 벌써 6천 계약 넘게 팔고 있어서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좀 사이드카 안쪽으로만 반영을 좀 해준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한번 그래도 이제 트럼프 풋도 있고 연준의 완화 발언도 있고 이제
조금 재료들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고 대차 잔고 쌓인 것도 저희가 매 시간 보도록 하잖아요. 전일 금요일자 기준으로 대차 잔고 역시 가장 많이 쌓인 것들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에코프로, 포스코피처엠, 기아 요 라인이 뭐 한미반도체까지 카카오, 삼성중공업, HMM까지가 쭉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안 풀어주고 있거든요. 길건우 대표 여기 지금 보면 네. 계속해요. 이들은 뭐 진짜 진짜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안 풀어주네. 대차를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코프로는요. 기본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한미 에코프로를 반도체까지. 이렇게 네.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사실은 제일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차 잔고를 풀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공매도 있고요. 입장에서는요. 네, 공매도 네. 입장에서는 풀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HMM 뭐 이런 쪽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조선 섹터가 그래도 의외로 우리나라 1분기 때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뭘까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작년에 이어서 조선은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포함돼 있다라고 고평가? 네, 네. 고평가 논란 때문에 포함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LGD가 왜 포함돼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이해가 바닥인데 주가가. 이미 네. 바닥이고 지금 중국이랑 보더라도 이미 주가에는 거의 대부분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반등할 수 있는 기미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뭐 대차 거래 상위 종목에서 안 풀리는 애들은 사실 저희가 지금 미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그러니까 그 아랫단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아랫단에 보시면은 지금 뭐 HPSP도 있고 뭐 장비주들 쭉 보이시죠? HPSP도 공매도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HBM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해가 딱 쉬우실 겁니다. 뭐 HBM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MS 쪽에서 노이즈가 또 나왔어요. 원래 이제 그 저저번 주에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조금 더 넓어졌어요. 그 해외에 있는 거 대부분이랑 국내 거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보류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야 지금 AI 거품 얘기가 조금 더 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대차 잔고가 조금 오래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하방에 대한 하락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반도체 관세가 이게 매길 것 같죠. 의약품이랑 다르게. 맞아요. 예. 뭐 저희가 흔한 말로 매길 것 같긴 예, 한데, 매길 것 같긴 한데. 이게 가장 큰 거는 중국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 H20 가지고도 이 정도까지 만들었으니까.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내뜬다? 좀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항상 뭐 매주 2차 전지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수요 단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뭐 살아날 시그널 자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차 잔고가 쌓이는 것 자체가 여전히 하방은 열려 있다라고 감안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저희 대차 잔고 상위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봤는데요. 이조 본부장도 이게 좀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쪽들 뭐 종목이라든가 업종 보이시나요? 네, 저도 비슷한 견해입니다. 저도 한미반도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이 반도체 특히나 HBM 쪽으로 결국에는 지금 한미반도체가 1분기에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에는 관세입니다.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미중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경쟁사 하나비전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은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과연 이 독점 구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장비 가격을 올리면은 오히려 이게 하나비전 쪽으로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뭐 이 미중 갈등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관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다 진정이 되는 시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대차 잔고 수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거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기 나오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이거를 손절하자니 너무 많이 빠졌고 비중을 늘리자니 더 빠질까 봐 무섭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액션보다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진정될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미증시 하락 자체가 거의 뭐
리번 브라더스 때 그 이상으로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반등이 세게 나올 때는 또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감안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6만 원대는 좀 사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6만 1,000원대까지 일단 한미 반도체 밀려 있고요. 크래프톤 얘기 좀 해볼까요? 김건모 대표 앞서 이제 대차 얘기하면서 크래프톤 얘기했는데 게임이라든가 엔터는 네. 그래도 좀 중국발로 약간 피난처성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제 뭐 조금 최근 들어서 어제 금요일 날 시장에서는 그래도 게임이랑 네. 엔터주들이 조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뭐 큰 건 아니지만 대차장구랑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입장에서 앞에 그 저희 코너 바로 전에도 보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 이긴 것 같다. 라는 유리하다. 얘기가 네.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아시아권에서 손을 잡고 가야 될 파트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에 우리나라 무조건 들어갑니다. 지금 뭐 문화사절단 앞에서 얘기도 잠깐 하긴 했지만 조금 딜레이 되긴 했어요. 원래 3월 달에 온다라고 했다가 딜레이 되긴 했지만 결론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제스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엔터 관련 섹터들은 사실은 한두 달 전부터 이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게임주들은 아직 이 훈풍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뭐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크래프톤 꼭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십톱이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기대되고 중국 쪽에서 인기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저는 굉장히 조금 업사이드도 열려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실적 괜찮은 기업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물이요. 우리 코스피 200 선물이 5%, 4%, 5%, 4%, 4.9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사이드카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벌써 7,400계약을 팔면서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제가 뭐 빠르게 속보 또 시장 상황 변화가 나오면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키워드를 볼게요. 오늘 뭐 업종이 그렇게 좀 살펴볼 업종은 없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파란색이긴 한데 이주호 본부장은 정치 테마주 주의보 여기에서 또 주의보까지.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좀 다르죠. 이게 하필 또 시장이 빠지는 시점이 좀 이렇게 돼버려서 돼버렸어요. 지금 오히려 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이 나와버리면 여기서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 테마주 쪽으로 완벽하게 쏠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갑자기 뭐 트럼프가 요즘에 잘 뒤집잖아요. 너무나 잘 뒤집으니까 어떤 말이 나올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쇼커보드 네, 돼요. 그렇죠. 쇼커버링 나와버리면은 이게 또 내일 또 갑자기 급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인맥주들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수급 또 빠지면서 이렇게 시장 올라가면은 빠진 종목군들 위주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주의하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인맥주는 좋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런 흐름이 이렇게 딱 뭔가 됐을 때 후보 선정되기 전 이때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후보가 선정되면은 나머지 후보군들 빠지고 그 후보만 집중됐다가 그다음에 지지율 가지고 매일 왔다 그렇죠. 갔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뉴스에 오늘 뭐 A 후보가 갑자기 몇 프로 하면은 이제 또 내일 그 후보 관련주로 가고 이런 경마죠, 식이에요. 경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민주당 쪽 후보는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그쪽 말고 이제 여권 쪽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시총 작은 것들은 너무나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너무 이 변동성이. 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랩도 위험하고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 좀 나는 이런 변동성을 즐긴다 하시는 분들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하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변동성과 수급이 나오는 게 인맥주밖에 없어요. 길건 대표도 뭐 인맥주에 대해서 뭐 비슷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사실 이제 이미 그 탄핵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고 계셔도 사실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가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지 마라 그래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굉장히 짧게만 잡으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자, 길건우 대표는 9.11 테러급 관세 전쟁 네. 키워드인데요. 그때보다도 아마 시가총액은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판이 맞아요. 커졌기 때문에 맞아요. 일경이 빠졌어요. 맞아요. 더 빠졌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이 사실 이제 미국이 9.11 테러를 딱 당했을 때, 야, 이 전 세계에서 제일 힘센 미국이 테러를 당했어라고 이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증시에 정말 많이 타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더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상치보다 좀 다른 움직임들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미국이 워낙 뭐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국이 막 때리면은 그래도 좀 봐줘라고 이제 조금 숙이면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뭐 중국 같이 똑같이 관세 부과하고 있죠. 유럽 쪽에서도 어찌됐건 지금 입장에서는 내수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 급하게 손을 내밀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충격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오늘 딱 장 열리자마자 확인해 보시면은 쭉 빠지는 거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리 조금 매맞아 놓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못 올랐으니까. 미리 네. 매맞아 놓은 게 있어서 의외로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반도체 앞에서 공매도 대차장고 네. 많이 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의외로 삼성전자가요 거의 저점 부근까지 벌써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빨리 수급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좋게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매를 먼저 맞았다라는 게 원래 실은 미국 그대로 커플링으로 됐으면은 오늘 10%는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날 우린 또 금요일 날 맞아요. 올랐으니까 맞아요. 빠진 거 지금 선물 플러스 빠진 거 아파하면 10% 한 2, 3% 빠져야 되죠. 빠져야 되는 건데 네. 지금 4%대고요. 코스피도 많이 지금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과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소개할 뭐 이럴 게 크게는 안 보이는데 그나마 낙폭이 덜한 것이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는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롯데쇼핑도 거의 약보합이에요. 이제 이게 전형적인 내수주. 네. 야,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던 말던 우리 백화점 가고 이마트 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내수주들이 오늘 상당히 지금 신세계는 상당히 또 뭐 약간 네. 탄력도 받아요. 그런 네. 것도 있는데요. 현대백화점도 현대백화점도 있고요. 요즘에 네, 좋은 흐름 네. 보이잖아요. 이게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의 방안을 하게 될 경우까지도 이미 더해진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어쨌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뭘 산다 이 부분은 사실 관세에 대한 영향이 우리 미국과는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 오셔서 좀 사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 것 같고요. 물론 내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역시나 이런 시장에서 전형적으로 잘 방어해 주는 게 경기방어주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방어주. 대표적으로 음식료 쪽이고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SPC 삼립입니다. 네. 왜 요즘에 프로야구 인기가 네.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필 또 공교롭게 크보빵. 크보빵, 네, 빵. 빵 때문에 지금 SPC 삼립은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밑꼬리 달아주면서 주가 방어 잘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프로야구가 지난해에도 인기가 많았는데 올해도 지금 인기가 또 많고요. MZ들이 되게 네. 특히 예. 특히나 지금 요즘에 여성분들이. 예. 메이저리그에 출전 나가 있는 이정우 선수가 너무 잘해줘서 네. 지금 뭐 난립니다. 지금 아침만 되면은 막 그래서 야구 팬분들이 되게 신나하시고 특히 이 와중에 크보빵의 인기. 네. 그러면 이제 SPC 삼립 같은 경우는 3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포켓몬빵이 또 열풍이었었어요. 그때가 3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주가가 그때 9만 원대 넘어갔던 게 그 포켓몬빵이었는데 네. 지금 이 크보빵이 결국엔 그 안에 또 스티커가 있습니다. 마치 데자뷰 같은. 네, 그 프로야구 선수들의 그 약간 레어 스티커 카드가 당근이라던가 이런 데서 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SPC 삼립은 빵을 파는 데냐 스티커를 파는 데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포켓몬이랑 똑같네요. 예, 그때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네. 이거는 관세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내수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따로 노는 거죠. 뭐 그렇죠. 우리끼리 가는 건데. 그렇죠. 네. 이런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시장보다 좀 아웃퍼폼 할 수 있고 잘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 음식료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소비주들 이런 쪽이 소비주. 지금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무관하죠. 뭐 우리가 쇼핑 가고 특히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빵 사 먹고 이런 것들 SPC 삼립까지 갔고요. 길건우 대표는 한국전력 경기방어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한국전력이 오늘 같은 장에 그 뭐 경기방어주답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전력은 결국 전기요금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정기요금을 언제 올릴까인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뭐 정부가 들어와도 또 못 올릴 것 같은데. 애매하죠. 네, 애매할 네, 텐데. 지금 전기요금을 올린다라는 거는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이 하겠죠. 나올 거예요. 어느 그리고 정권이든. 어느 네. 정권이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금 어찌됐건 새로 정부를 꾸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빠르면 이제 2달 새 정권이 나오긴 하겠지만 정권 초기까지는 뭐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넘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한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이 딸릴 수도 있다. 차라리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 하냐라는 게 이제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네. 오늘 그냥 대표적으로 그 코스피 상위 종목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요 거의 지금 연 저점 다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요새 또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18만 원대네요. 18만 원입니다. 네. 18만 원이면 작년 1월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측면에서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더 빠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트럼프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어떤 게 제스처가 서로 주고받을지는 정확하게 해결은 되지는 않았으니까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저는 반대로 충분히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게 네. 현대차가 작년에 저는 잘한 것 중에 하나가 GM이랑 협력해서 공장 같이 쓰고 미 공장 쉐어하는 거.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한테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31조.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서 생산되는 건 안 할게. 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금 가장 빨리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 초반이라서 외국인 지분율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50.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외국인 수급들이 삼성전자에 연속적으로 들어올 때 수치를 보면요. 50.5% 이하로 떨어졌을 때 외국인 수급들이 패시브로 그냥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점까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현금 비중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주변에 최근 들어서 많더라고요.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사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우울하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현대차 이야기를 주셨으니까요. 네. 현대차를 믿는 분들 또 현대차 이 주주분들은 계속 그 얘기 하시거든요. 트럼프가 결국은 현대차를 네. 예외로 해줄 것이다. 인간이라면. 근데 그거 이후에 지금 20%가 빠져서 18만 원까지 왔는데 우리 네. 김건호 대표 생각은 어때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31조를 투자한다는 기업에 아무런 코멘트도 없고 오히려 더 네. 혹독하게 대한다. 뭐 그렇게 따지면 현대차는 바이든한테도 한번 당했는데요. 바이든한테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든 처음에 그때도 방한했을 때 30조였죠. 예, 그때 이미. 투자했다 해서 네. 쫙 올랐는데 가보니까 일절 안 얘기가 해줬죠. 없어서 네. 쭉 빠졌었죠. 네. 근데 이제 굳이 현대차에 대한 특혜보다는 현대차가 대응을 저는 잘한다라는 거에 조금 주가 상승의 여력을 열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대응이요? 어찌됐건 왜냐면 트럼프 입에 무슨 말이 나올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지금 계속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GM 잠깐 얘기도 했고 네. 이제 작년부터 어찌됐건 앞으로의 생길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해왔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31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새로운 31조는 아닙니다. 원래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치켜 세워주기까지 조금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취임식 할 때도 현대차 또 가서 또 이제 줄도 서고 이런 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의외로 대응을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그건 봐요. 맞아요. 주가가 그래서 그렇지. 네. 대응은 진짜 잘하죠. 그러면 이제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뭐 또 다른 대응이 저는 나올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GM 공장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멕시코 비중 빨리 줄여서 그다음에 국내 생산 비중 빨리 줄여서 실적으로 증명할 거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 플러스 알파 이제 뭐 당연히 조금 잘해주면 좋겠지만 네. 트럼프 입에서 좋은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탄력은 가장 세게 나올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분할 매수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조 본부장, 저희가 네. 이제 앞서서 바닥이 언제 나오냐, 바닥 신호할 때가 역시 이제 트럼프의 코멘트겠죠. 뭐 맞아요. 베트남 빼준다라든가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 현대차 빼준다라 예외가 하나가 있고 연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개장이긴 하지만은 결국 이제 바닥 신호를 봐야 되니까 네. 지금 모든 책임이 이게 트럼프 성격이 그런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금 파월에게 마치 금리 안 내려가지고 판이 이렇게 된 것처럼 네. 완전히 또 네. 파월의 압박도 되게 심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월 의장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또 트럼프의 저 입김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관세 얘기 나오면서 뭔가 지금 일단은 어제 국제 유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급락 유가 나오는 폭락이에요. 거 네. 둘이 네. 국제유가 지금 이런 원자재 쪽에서 급락 나오는 금도 빠졌어요. 네, 가장 큰 네. 이유가 바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이 미중 전쟁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면은 이걸 피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연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금리 인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파월 의장은 그 전쟁 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탓을 하게 될 건데 과연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장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급락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길건우 대표도 같은 질문입니다. 지난 2019년을 보니까 막 그때도 또 미중하면서 폭락했는데 네. 그 파월을 막 괴롭혀가지고 파월이 금리 인하, 이제 그게 보험성 금리 인하잖아요. 맞아요. 그 대잡인 것 같거든요. 파월이 참 금리 인하를 해야지 판이 끝날 것 같거든요.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트럼프가 대놓고 이제 파월을 하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하려면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결론은 파월이 할 거는 같은데 이게 5월이냐 6월이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발언만이라도 좀 해주면 어때요? 발언. 해줄까요? 네, 저는 네. 살짝 이제 파월의 이제 성향을 본다라고 하면 네. 바로 이제 미리 좋은 시그널의 발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어찌됐건 그때 봐서 막판까지. 막판까지 쪼다가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뭐 그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5월이냐 6월이냐를 고민을 해 보는 구간이긴 한데 그래서 4월달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관세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 근데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게 뭐 인입이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3월 중순 넘어가고서부터는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월까지 나온 수치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수치였고, 4월 달에 나오는 수치는 조금 관세 영향을 받은 수치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보고 파월 입장에서는 5월에 내릴 거냐, 6월에 내릴 거냐를 결정을 하는데 3월까지 수치는 5월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4월 수치에서 야 이거 진짜 별론데 라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6월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코멘트라도 강하게. 강했으면 네. 왜냐하면 코멘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 구간이라고 하면 4월 말부터는 시장에서는 또 다시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유의미한 수치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시각 상황은 매우 힘들어지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의 선물이 지금 만계약 매도를 향해 갑니다. 다만 이게 이제 후장에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지금 사들이면서 약 한 25분에 100억 가까이 거의 풋옵션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러면 또 개인이 가면 외국인들이 들어올리는 가능성, 파생 시장에도 있기 때문에 참 이러면 또 개인분이 풋옵션 매수한 분들에겐 좀 안타깝지만 이런 신호가 있다. 오후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계좌 공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